자, 1315번부터 선생님이 여기 분홍 색깔로 동그라미 친 문제들만 풀어줄 건데, 이 분홍색 동그라미 친 것들이 이 이전 교육과정이었던 수학하, 세네는 없었지만 이젠 공통수학 2로 넘어오면서 생긴 문제들. 얘네들은 지금 강의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얘네들만 새로 찍어서 올려줄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얘네들 당연히 듣고 그럼 지금 설명 안 해주는 이런 것들은 전에 수학하에도 있었던 거잖아.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수학하에 있었던 것들은 당연히 그 쌤이 찍어놓은 강의 보셔서 다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 수학하에서 이제 우리 이 공통수학 2로 넘어오면서 이 수학하에 원래 있던 문제가 빠진 것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것도 강의에 지금 수학하 강의 다 찍혀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강의를 보면서 이 공통수학 2 교재로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겠지만 강의에 있는 수학하에만 있는 이제 문제들도 한번 다시 공책에 다 같이 풀어보는 게 훨씬 좋을 거야. 그 수학하에서 빠진 문제들이 안 좋은 문제라서 빠진 건 아니라서 선생님 봤을 때는 이 수학하 강의에 있는 얘네들이 아닌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 영상에서 나오는 문제만 따로 또 공책에다가 정리를 해서 풀어보는 걸 해보도록 해. 쌤이 세보니까 한 3-4문제 정도? 3-4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한번 다시 공책에다 같이 풀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1315번 쌤이 풀어볼게. 자, 이 친구는 일단 여기다 CF하고 적을 건데, 우리 y는 x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2차 함수에서 당연히 y는 c 모양을 우리가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생기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지. 1대1 함수가 아니면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닌 거야.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도 아니지. 그러므로 역함수가 존재해요, 안 해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지. 그런데 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선생님이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다시 어디 기준? 추계방정식 기준. 자, 얘 같은 모든 2차 함수는 다 성립돼. 모든 2차 함수는 모든 2차 함수의 추계방정식 기준 한쪽만 정의를 하게 되면 그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무리함수가 된다. 적어주시고, 그럼 이때 역함수를 구할 건데, 선생님이 자 일단 여기다 적었으면 추계방정식 기준 한쪽만 보라 했지. 여긴 추계방정식 x는 제로잖아. 그럼 이쪽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고 이쪽은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라고 하고, 지금 이 등호를 다 붙였다는 거는 이쪽도 오른쪽만 볼 때도 0을 포함시킬 거고 왼쪽만 볼 때도 0을 포함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때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일단 0 이상 쪽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0 이상 쪽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때는 우리 역함수를 구하면서 순서를 치역도 셈에 항상 구해주라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다 또 적어줘. 역함수 구하는 방법. 역함수 구하기. 1번 정치를 구함. 정의역 치역을 구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정의역 치역의 자리를 바꿔준다. 그 다음에 2번 함수식에서 x, y의 자리를 바꾸고 y는 하고 정리를 해줘라. 이거 적어주시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치역 구할 때 선생님이 y축으로 우리 눌러서 보는 거 있지? y축 눌러주면 위로 쭉 달라붙지. 0부터 달라붙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정의역 치역을 구한 건데 이때 여기에는 이 x, y를 바꾸라는 거야. 그럼 이 x를 여기 y 자리에, y를 x 자리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보시면 x, y가 바뀐 상태의 이제 역함수의 정치가 됩니다. 이거는
역함수 거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 식의 xy를 바꿔. 그럼 x는 y제곱이다가 되지. 여기 말 그대로 요거 y 대신 x 대신에 y를 집어넣은 거고, 그럼 y제곱이 x이기 때문에 제곱했더니 x가 됐대. 그럼 y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 둘 중에 뭐냐라고 하면은 얘를 구해놨잖아 우리가. 이 치역 자체가 우리 역함수의 치역이 0 이상으로 나와야 된대.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x는 말이 안 되지. 이 루트 x라는 건 0 이상 값인데 마이너스 붙으면 이 전체는 0 이하가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역함수의 치역이 0 이상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x 상태로 이제 역함수를 구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구했던 이 역함수는 y는 루트 x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걔는 이제 우리가 이 함수 자체를 y는 x에다 대칭시킨 상태겠지? 당연히 우리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시키라고 했고, 그래서 이 곡선을 y는 x에 대칭시켜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얘가 방금 구한 y는 루트 x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럼 거기에 추가로 선생님이 이번엔 이 x제곱에서 y는 x제곱에 방금 선생님이 0 이상 쪽에서 역함수를 구해봤지만 지금은 얘를 0 이하 쪽에서 구해볼게. 0 이하 쪽이라고 하면 다시 이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었을 때 이때 이 왼쪽을 보는 거지. 지금은 이쪽이 지금 y는 x제곱의 0 이하 쪽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역함수를 구하려고 정치를 구하자. 정의역은 0 이하인 거고, 치역은 어때? 이 그래프를 다시 y축을 누르면 0부터 위로 둘러붙기 때문에 얘는 y는 0 이상이다가 되겠네. 자,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얘네 둘의 자리를 꼭 바꾸라는 거야. 바꾸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y, 여기가 x 이렇게 되는 게 이거는 역함수 거가 되는 거지. 자, 이거는 역함수의 정의역 치역이 된다. 그리고 얘가 원래 함수인 거지 지금. 그럼 얘도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x, y 이제 자리 바꿔줘서 x가 y 제곱,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인데 여기도 아까 이 치역이 0 이하라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루트 x로서 이제 역함수의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아까 이 y는 x에다가 우리 대칭시킬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 함수를 대칭시킬 거지. 그럼 얘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넘어와지겠네. 얘를 이렇게 뒤집는 거야. 이 분홍 y는 x에다가 이렇게 넘어와지게 되고, 얘가 이젠 y는 마이너스 루트 x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처음 구했던 이 역함수랑 이 두 번째 역함수의 관계는 뭐야?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얘를 y 쪽에다 붙여주시게 되면은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이 함수를 x축 대칭시킬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배웠지.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놓은 그래프였던 거고, 이 첫 번째 역함수와 두 번째 역함수는 x축 대칭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다 필기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CF. 이것도 필기 좀 해줘.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동시켜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로 대체해서 구한다. 자, 여기 구하려는 게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이쪽이. 이쪽은 직선이지만.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게 없단 말이야. 나중에 미적분까지 배워서 이제 뭐 적분이라는 걸 배우면 구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은 기본적으로 이동시켜서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를 대체해서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푸셔야 돼요. 근데 이동시키는 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대칭이동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다 배운 거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이동시켜서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로 바꿔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다 필기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봤더니 우리의 주어져 있는 fx가 구간함수로 주어져 있네. 0 이상 쪽, 즉 y축 오른쪽, 이게 0 이상 쪽이지. 거기에는 무리함수가 그려져 있고, 얘가 루트 x지 지금.
그다음에 0보다 작은 쪽 왼쪽에는 2차 함수,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의 왼쪽 부분이 그려져 있는 그런 상태. 근데 방금 선생님이랑 해봐서 알겠지만 이 2차 함수의 여기 축방의 왼쪽 얘를 선생님이 그 역함수 구해봤더니 뭐가 됐었어? 루트 x가 되지 않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됐지. 두 번째 아까 역함수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얘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걔는 이 루트 x와는 x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는 관계였다. 여기까지 다 미리 얘기했던 건데, 자, 이때 여기 보라색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때 얘네는 선생님이 넓이를 구할 때 좀 쪼개가지고 나눠서 구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파트를 보자고. 자,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잖아. 근데 얘는 x가 이쪽으로 간격이 3, y가 위로 9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 다시 x가 3, y가 9로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의 도형 모양을 봤을 때 여기 있죠. 빗금 쳐져 있는 거. 원래 색칠되지 않고 선생님 지금 빗금 친데 부분 봐봐. 여기를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얘의 역함수가 이 친구라며.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번엔 이쪽을 선생님이 얘는 x가 3, y가 9였던 거를 거꾸로 y가 3, 이쪽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고 여기 라인을 맞춰서 그렸더니 여기는 x 그 길이가 9가 되겠지. 그랬을 때 여기 넓이하고 어떨까 생각을 해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도형의 넓이가 같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왜? 어차피 얘 둘은 y는 x에 대해서 뭐 시켜놓은 상태야. 대칭 시켜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 간격 선생님이 둘러싸여진 간격을 따질 때 이쪽으로 x는 3, 위로 y는 9. x 3, y 9. 여기는 y를 밑으로 3, x를 9만큼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같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 셈이 지금 분홍색으로 빗금 친 것과 얘 둘의 관계도 똑같이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된다며. 그러면 이번엔 여기 넓이하고 당연히 뭐 할 것 같아? 여기랑 이 분홍색깔 넓이가 또 같을 거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다. 여기도 왜 그러겠어? 대칭만 시켰는데 정확하게 y는 3, 다음에 이쪽으로 x는 9만큼 벌려진 상태의 넓이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보라색깔, 분홍색깔, 파란색 넓이는 다 같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 보라색깔 넓이를 여기를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집어넣어 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지울게. 자, 이 상태에서는 아까 이만큼을 여기로 넣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쪽 넓이와 여기 이 두 넓이 합으로서 구해도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근데 이 왼쪽 색칠해 놓은 얘는 다시 뭐겠어? 사다리꼴이 되는 거고 얘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각형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대체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필기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필기됐으면 이 사다리꼴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만 보여줄 건데, 자, 첫 번째 사다리꼴 여기를 윗변으로 봐. 여기가 윗변이 되면은 얘는 이 직선의 여기 y절편이네. y절편이 지금 2분의 15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윗변 길이 2분의 15 플러스 요만큼의 아랫변인데 길이가 9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3이겠네. 그 다음에 2분의 1배까지.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여기 직각삼각형이지. 얘도 밑변 길이 여기로 보시면 밑변은 그냥 9가 되지. 높이가 이만큼인데 걔는 여기 y좌표가 3이잖아. 여기가 아까 2분의 15지.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만큼 이만큼 길이겠네. 그럼 밑변 높이 했고 2분의 1배에서 두 개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다. 자, 필기해 주시고, 자, 다음 두 번째 선생님 방법도 한번 보여줄 건데,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같이 필기해 보자고. 자, 다시 여기 도형 넓이 구할 때 지금 여기 원점에서부터 9,3까지 길이랑 마 3,9까지 길이가 당연히 같겠지. 그리고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여기를 봐봐. 거기랑 여기는 또 대칭성에 의하여 넓이가 똑같게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고 다시 x축으로 뒤집고 하면은 여기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도 바로 요 삼각형으로 넓이를 구하셔도 되겠네. 요렇게. 그럼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 9,3, 여기는 -3,9면 사선식 심발표 공식 써서 구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면 답이 구해지겠다. 이 두 번째 방법도 잘 적어 보시고. 자, 그 다음 18번을 풀 건데 18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차근차근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충분히 반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들으셔서 꼭 이해할 수 있도록 100%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자,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CF하고 필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있어. 자, 얘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필기하고 암기합시다. 중학교 내용입니다. 중점 연결 정리는 뭐냐? 삼각형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삼각형.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변이 3개지 당연히. 변이 3개인데 그 3변 중에서 두 변의 중점이라는 게 딱 정 가운데 찍는 점이겠지. 이 중점 2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보시면 얘가 이게 1대 이 커다란 거에선 2, 그리고 이쪽을 1대 2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 1대 2가 1대 2랑 같게 됐지. 그럼 중학교 때 우리가 여기 변과 여기 변이 평행하다라는 게 성립이 된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다시 여기 b가 뭐 1대 2가 꼭 아니더라도 1대 3이 1대 3이 다 같다, 이 b만 같게 되면은 이 밑에 두 개는 평행하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 근데 지금 얘가 1대 2로서 같을 거 아니야, 중점 찍었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가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위의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닮은 b는 1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1번 여기 두 개 평행하다, 그 다음에 2번 얘네 둘이 닮은 b가 1대 2가 된다. 닮은 b 1대 2. 자, 요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 좀 해주시고, 자,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이 무리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무리함수 위를 움직이는 점 P래. 점 P도 동점이지. 무리함수 위를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이 직선 기울기가 1짜리인 이 1차 함수 위를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점 Q. 그러니까 얘 또한 동점이지. 움직이는 점이 2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동점의 가운데 중점을 M이라고 하래. 그러면 일단 여기서 머릿속에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인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동점이 2개 주어지게 될 땐 선생님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 CF하고 적어봐. 동점이 2개면 한 점을 고정시키며 한 점을 고정시켜서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P점은 여기 무리함수 위를 왔다 갔다, Q점은 이 1차 함수 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 이때 선생님이 둘 다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P점을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는 정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 상황을 판단해 보라는 거야. 그 판단해보고 그 다음 P점을 살짝 또 옮겨놓고서는 다시 판단해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할 거고. 자, 다음 한 가지 더 CF. 자, 평행선 평행선 한 쌍 그려주시고, 우리 평행선이 있을 때 이 평행선 사이의 길이는 당연히 계속 일정해야 돼. 그게 평행한 거지. 그런데 이때 이 평행한 선 바깥에 있는 점에서부터 이 위의 선까지의 거리를 재면은 얘는 당연히 방금 쟀던 이 거리보다 더 뭐 하겠어? 얘가 더 커진 상태겠지. 그리고 안쪽
안쪽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게 되면 얘가 더 작은 상태가 되겠지. 다시 평행선 사이의 길이는 어딜 재나 다 똑같게 나와야 되는데 이 평행선 밖의 점까지의 거리를 재면 더 크게 될 거고 평행선 안쪽이라는 게 이쪽 안쪽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까지 거리는 더 작을 거라는 건 당연하지.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직선과 곡선의 거리를 잴 건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수없이 많잖아. 이 수없이 많은 점들에서 다시 거꾸로 할게. 이 곡선 위에 점들이 수없이 많지. 이 곡선 위에 점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곡선 위에 많은 점들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얘네가 다 어때? 지금 다 다르지. 이 길이들이 다 다른 상태인데 이 중에서 가장 최소값 미니멈이 뭐겠냐. 자, 이런 거 잴 때 방금 사용했던 이 개념을 쓰면 되는데 얘하고 평행한 접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평행한 접선. 평행하다라고 했던 거는 얘가 기울기가 뭐한 상태겠어? 같다라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두 가지 체크하시는 거야. 평행하게 하면서 접하게. 그럼 이때 여기 딱 접한 상황이 있겠지. 이 접점까지 이 거리를 쟀을 때 얘가 가장 짧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근데 왜 그럴까? 여기가 쌤이 접선이라 했잖아. 얘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런데 방금 이 평행선 개념에 의하면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 거리는 계속 일정하다라고 했지. 이 길이. 그리고 여기 밖의 점들로 다 찍혀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금 거리를 쟀던 이 길이보다는 요 값들이 당연히 다 클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밖에까지 거리는 더 크다고 했잖아. 그래서 최단거리 구할 때는 평행한 접선 긋고 그 접점에서 이 거리 잰 게 제일 짧을 거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고. 자, 일단 요거 선생님 CF라고 해서 3개 적어준 거 먼저 얘네들 다 깔끔하게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얘는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동점이 2개가 있는데 그 두 동점의 중점이 M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스텝 1, 자, 점 M, 이 중점 있지? M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거대로 선생님이 이 점 P를 하나씩 고정시키면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여기다 옮겼다라고 쳐봅시다. 이때 점 P를 쌤이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고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얘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야. 멈춰놨어. 그리고 점 Q는 어때? 점 Q는 이 직선 위를 왔다 간다 한다 했었지. 그럼 점 Q가 여기 있다를 가정해보자. 그럼 그때 M은 어디 있겠어? 이 PQ의 중점에 있다며? PQ 있고 여기에 정 가운데 M이 있을 거다. 여기 길이가 같은 상태로 잘렸겠지? 근데 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일 거야, 선생님이. 정점은 지금 P만 고정시켜 놨고 Q는 움직일 거야. Q를 살짝 옆으로 옮겼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어봤더니 이 M은 어디 있어야 된다 했어? 얘는 PQ의 중점이라며. P는 가만히 있고 Q를 살짝 쌤이 옮겨놨지. 그리고 나서 중점을 찍으세요. 여기. 그럼 이제 여기 중점이니까 여기 길이가 2개가 똑같이 잘렸을 거 아니야. 자, 이래놓고 났더니 M이 여기에 있던 게 일로 움직여졌지. 그러면 M은 어떻게 이동됐을까를 생각을 해봐. Q는 지금 선생님이 이 점하고 이 점 2개 포인트를 찍었지만 이걸 동영상처럼 상상해봐. Q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당겨지고 있다 생각해봐. Q라는 점이. 그러면 그 Q가 어디에 딱 멈춘 순간 M은 다시 PQ 있고 그 점 가운데 이런 식으로 찍혀있는 상태가 됐겠지. 됐지? 근데 그래놓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몇각형이 보여? 삼각형이지. 삼각형이 여기 중점, 여기도 중점 이렇게 찍혀있는 상태네. 그럼 M은 어디에 있었을 거냐라고 하면 이 삼각형에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어줘봐. 그럼 이 중점을 이어놓은 이 분홍 색깔 선 위에 M이 여기서 이쪽으로 끌려가면서 만들어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네. 상상되지? Q가 이쪽으로 좀 더 당겨지면 M은 PQ의 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며.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잘렸을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중점 연결 정리 얘기했지. 이 분홍 색깔하고 여기가 뭐 해야 된다 했어. 평행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이 커다란 삼각형상에서도 여기랑 여기랑 평행한 상태면서 M이라는 점 자체는, 그러니까 이 제일 큰 삼각형에 중점을 이은 선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Q를 한 번만 더 이쪽까지 당겼다고 쳐봐. 그럼 PQ의 정가운데 찍어주셔야 돼. 여기 길이 같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변에 중점을 이었다라고 쳐봐. 이렇게. 그럼 그 선은 방금 얘하고 평행하게 되면서 평행하게 되는 그 선이 될 거고, M이라는 점은 이 중점 이은 선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네. 충분히 알겠지? 그럼 이때 선생님이 P를 이번엔 얘가 정점이 아니었잖아. 원래는 이쪽으로 더 당겨볼게. 이렇게 P를 더 당겼어. 그리고 나서 Q는 또 여기 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Q가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고. 그냥. 그럼 M은 얘 둘의 정 가운데 여기를 지나가고 있겠지. 이제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야. Q를 더 당겼어. 이쪽까지. 그러면 M은 다시 이거의 중점 여기에 찍혀 있을 거다. 여기랑 여기가 같겠지. 그러면 이 중점을 이어준 선, 여기 분홍색 위에 점 M은 찍히고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니? Q의 위치에 따라서 M이 딱 정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럼 이 과정을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지. 봐봐. P도 당연히 움직이고 있다 했잖아. 근데 이 점 P가 딱 정해지게 되면, 점 P가 정해짐, 가만히 딱 멈추게 되는 순간, 그 순간 M은 이 P에서 이 Q는 여기 위에 왔다 갔다 다 한다고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다 수선의 발을 찍을게. 이렇게 여기에 Q가 있다라고 가정해도 되지. 그리고 얘 둘의 중점 정 가운데를 찍어 주시고, 그리고 이 직선하고 평행하게 이 점 중점을 관통하게 평행한 선을 그어줘. 이렇게. 그러면 점 M은 이 직선, 노란 직선 위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네. 다시 한번 왜 그런다고, 이게 Q가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고. 여기 있다라고 쳐도 PQ를 잇고 그 둘의 중점을 찍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점이 지금 정확하게 이 노란 선 위에 올라가 있겠지. 그럼 이 그림 자체 중점 연결 정리가 성립된 상태잖아. 1대2, 1대2, 그리고 얘 둘이 평행한 상태. 이렇게 됐지. 근데 그걸 그냥 선생님이 편의상 이 Q가 그냥 바로 P에서 이 직선, 아까 X 플러스 2지? 얘에다 수선의 발 찍고 그 수선의 발에 Q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PQ의 중점을 찍고, 그 찍은 중점을 지나게끔 직선 하나를 그리는데, 이 친구하고 뭐하게 그려야 된다고? 평행하게 그려주는 그 직선 위에 점 M은 어디든지 위치하겠다. 이렇게 알아낸다라는 거네. 자, 여기까지를 굳이 선생님이 말로 적어보면은 봐. 점 P가 이 무리함수 위를 왔다 갔다 한다 했는데, 점 P가 멈추게 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정해졌어. 멈췄어. 정해지면 점 P에서 이 직선 있지. 에 수선의 발을 찍어. 수선의 발을 찍고 그 점을 Q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PQ의 중점을 찍으시고, 그 중점을 얘하고 평행한 직선이 지나게끔, 즉 얘 기울기 몇 자리야? 기울기 1자리지. 이 PQ의 중점을 기울기 1인 직선이 지나게 그려준다.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점 M이 위치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다 적어보세요. 자, 다 적었으면, 자, 요 내용을 한번 깊게 이해를 해보시고 선생님이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 자, 먼저 우리가 P를 고정시키라 했지. 점 P가 이쪽에 고정됐다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찍고 여기를 Q로 가정하시고 중점을 만들어.
그리고 얘와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 기울기 일자리로 이렇게. 그러면 점 M은 여기 위에 어디든지 위치할 수가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상황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점 M까지와 점 A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의 최소를 구하래요. 근데 M이라는 점은 지금 방금 이 직선 위에 있을 거라 했는데, P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 M이 위치할 수 있는 직선은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점 A, 얘는 0,8이라는 정지에 있는 이 점에서부터 점 M까지 거리의 최소를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번 잠깐 생각해야 돼. 즉, 점 M이라는 게 점 P가 정해지면 걔가 위치할 수 있는 직선이 달라지지. P가 정해지면, 선생님 말했잖아. P가 정해지면 얘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 찍고 그 점 Q라고 보고 중점 찍고 기울기 일자리 이렇게 그으면 여기 위에 M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여기 밖의 점, 여기 A점이 0,8로서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이때 이 M까지 거리의 최단값을 구하래. 제일 짧은 거. 그럼 여기 A에서 M까지 거리. M은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 직선 위에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이런 거리들이 다 될 수가 있는데 이 길이들 중에 제일 짧은 건 당연히 뭐겠어. 여기서 수선의 발 찍어놓은 이 길이가 제일 짧겠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찍어야겠다 이런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점 M이 위치할 수 있는 이 직선은 P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잖아. 그래서 점 P가 그 다음 생각, 점 P가 어디일 때 이 길이 최단값은 수선의 발 찍어서 구할 거긴 한데 얘가 제일 짧게 나올 건가 이것도 생각을 해주라는 거지. 그러면 점 P가 어디일 때 이 상황이 될까 봤더니 얘는 아까 선생님이 사전 지식으로 알려줬던 것 중에서 그때의 위치는 요런 데가 아니고 아까 얘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으라 했던 거, 얘하고 평행한 접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어줘. 평행한 접선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점 P가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면, 딱 여기에 위치하게 될 때 이때 여기서 Q 수선의 발 찍으라 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중점 찍으시고 얘랑 또 평행한 이렇게 중점을 지나는 선을 그어주시고, 그럼 이때 이 노란석 위에 점 M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일 때 A에서 이 노란색 직선에 수선의 발을 찍어주시고 이때 이 길이가 제일 짧은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왜 그럴까 생각 잠깐만 하면 점 P가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아까 얘하고 접하는 선 긋고 접점일 때, 얘가 정확하게 접점일 때 이 M이 움직일 수 있는 직선까지 거리 얘가 제일 짧을 거라 했잖아. 근데 왜 그러냐, 얘도 한 번만 더 이해하면 돼. 점 P가 여기가 아니라 접점이 아니라 더 당겨져 있다 생각해봐. 이쪽으로 당겨져 있으면 여기에서 Q를 찍어줘. 그리고 걔둘의 중점을 찍으면 얘가 더 이 오른쪽 밑으로 더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얘랑 평행선 그을 거잖아 이렇게. 그럼 방금 봤던 이 노란 선보다는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수선의 발 찍었을 때도 이 길이가 더 어떻게 돼? 더 길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기 딱 접점 찍어줘 주시고 거기에서 이 상황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필기해 보시고. 자, 방금 쌤이 설명했던 거를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는 학생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해봐.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젠 이 점 P가 접점일 때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근데 쌤이 중요한 게 얘하고 기울기가 뭐 하게끔 그으라 했어.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가 기울기 같은 접선이라 했지. 그럼 얘를 y는 기울기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1x 플러스 c 이렇게 일차함수를 세울 수 있겠다. 그렇게 얘가 이 루트 2루트 x 이 친구하고 접하는 상황이잖아. 접하기 때문에 얘랑 연립을 하셔서 판별식이 0이다 써주면 되겠지.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시고 제곱하면 4x, 여기는 완전 제곱식 돼야 되지.
그다음에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그러면 이젠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하셔도 되죠. 이게 짝수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러면 c제곱 지워져서 c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아, 얘가 그러니까 c 값이 1일 때, 방금 이게 c였지? 그 c 값이 1일 때 이 순간 접선이 된다. 그러면 이 빨간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딱 정확하게 정 가운데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얘네 셋 다 평행한 상태지 지금. 이 평행선까지의 거리 여기까지를 재야 된단 말이야. 요걸 구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또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거는 이 양 옆에만 구해져 있는 거지. 얘는 주어져 있었던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이 친구 쌤이 방금 찾은 거였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지금 구해야 되는 답을 구하려고 A에서 일단 이 방금 구한 여기까지 길이를 측정을 해줘. 이렇게 x 플러스 1까지. 이제 이만큼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근데 이때 이만큼 이 분홍 색깔 길이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죠. 여기 이만큼 길이. 근데 그게 선생님이 아까 여기 절반 잘린 상태라며. 이 거리를 잰 다음에 그거에 2분의 1 배하면 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전략 세워서 풀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해볼 건데, 이제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알죠?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루트 우리 여기 x 개수와 y 개수의 제곱의 합의 절대값 0,8을 여기다 대입하자. 0,8 그리고 이쪽으로 이항시켜 주시고, 얘 다 이항해서 여기가 7이 되겠네. 이만큼은 그럼 이 빨간 색깔 길이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분홍 색깔 길이 하나 쌤이 재려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재라고 했잖아. 우리 직선 사이 거리 재는 거 혹시 공식 까먹은 사람 적어두세요. 직선에서 직선까지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얘네가 평행해야 된단 말이야. 평행한 상태일 때는 거리를 재고, 이 구하는 공식이 루트 똑같아.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 한 다음에 절대값 이 상수한 길이의 차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얘는 2고 얘는 1이지. 그래서 빼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 근데 방금 구했던 그거는 이 직선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만큼을 잰 거고, 그거의 절반이어야 된다 했지.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배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거대로 요거에서 요거 값들을 두 개를 딱 정확하게 빼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는 그 루트 7, 다시 절대값 7이라는 그냥 7이지, 절대값 그냥 1, 이건 루트 2지, 루트 2고, 유리화 하시면 분자 분모의 루트 2고 빼서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빼주시면 답이 1번으로 구해져. 자, 그 다음에 22번 풀 건데, 자, 이 문제를 쌤들이 좀 더 쉽게 한번 바꿔서 이 상태에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 일단 여기 쉐입하고 적으시고, 우리 아까도 배웠지만은 2차에 축 기준 일부 있죠? 한쪽 한 파트에 역함수가 뭐라고 했어? 얘가 무리함수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리함수의 선생님 시점을 어떻게 읽으라 했어? 시점. 무리함수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시작되는 점이 있다 했잖아. 이 시점은 어떻게 읽어? 이 루트 안에 값이 몇 되게 하는 값? 루트 안이 0 되는 값, 컴마 이 밖에 상수라 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ax 플러스 b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a분의 b 넣으면 여기다가 넣었을 때 여기가 0 되잖아. 그거 컴마 c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3x 빼기 2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0 되는 게 3분의 2 컴마 얘는 3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그럼 다시 뭐라고?
이차 함수의 그 축 기준 한 파트잖아요. 그러면 이 한 파트와 무리함수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는 y는 x 대칭 관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무리함수의 시점이 k, 0이라 돼 있네. 그럼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y는 x에다가 대칭시킬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얘를 이렇게 대칭을 딱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그럼 얘도 이 자체가 2차 함수, 원래는 2차 함수 온전히 그럼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거의 한 부분만이라고 했지. 축 기준, 축의 방정식의 오른쪽 부분인 건데, 그럼 이때 이 시작점은 몇 컴마 몇일까를 생각해봐. 그럼 얘가 k, 0에서 시작했으면 이걸 우리가 y는 x에 대해 대칭시켰다며. 그럼 얘를 y는 x 대칭시킨 점은 0, k가 되겠지. 당연히 x, y 자리 바꿔서. 됐지?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 2차의 일부라 했지? 이 역함수의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의 x, y 자리를 바꿔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a분의 b, c면 얘는 c,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시작되는 그런 함수일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이거 적어주시고. 자, 이 문제 선생님 바꿔서 이번엔 함수 fx는 똑같이 줄게요. fx는 똑같이 루트 x 마이너스 k라고 주고, 얘는 직각삼각형이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이 직각삼각형의 특징이 딱 봤더니 정확하게 여기 1,5인데 여기는 5,1이네. 얘 두 점끼리 y는 x에 대해서 뭐 되어 있는 상태겠어? 대칭되어 있고, 요 꼭지점은 정확하게 5,5다 보니까 얘는 y는 x 위에 있는 거지. 5,5라는 것 자체는. 됐지? 이 그림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되어 있는 그림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때 이 친구도 이 직각삼각형하고 만나고, 이 상황은 똑같이 할게요. fx도 이 삼각형하고 만나고, 이 친구의 역함수도 이 삼각형하고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 구해라.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봐. 그럼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시점이 어때? 시점이 k, 0 상태지. 그러니까 시점 k, 0이라는 건 x축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 이렇게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으면 이거 지금 일단 방향 결정하는 거 알지? 루트 밖에도 플러스 x 앞에도 플러스니까 얘는 1사분면 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삼각형하고 안 만났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얘가 좀 더 오른쪽으로 당겨져선 당연히 안 되고 왼쪽으로 당겨지다 보면 얘가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를 좀 더 오른쪽으로 우리가 당겨준다. 이런 식으로. 당기다 보면 처음에 언제 만나겠어는 그림을 생각해봐. 이렇게 당겨지다가 아직 안 만났지? 그러다가 언제 만났다? 여기 이 5,1이라는 이 점을 지날 때 제일 처음 만나기 시작하지. 근데 우리는 이 원래 함수만 삼각형하고 만나면 안 되고 역함수 또한 삼각형하고 만나게 해주라 했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 그림 자체는 y는 x에 대해 대칭되어 있다며. 그럼 얘 역함수는 이 상황에 딱 어떻게 돼 있겠어? 역함수도 얘를 y는 x 어차피 대칭시켜서 그릴 거기 때문에 얘가 5,1 지나고 있으면 역함수는 거꾸로 여기서 1,5로 정확하게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림은 이 삼각형 자체가 주어진 게 y는 x에 대해 대칭되어 있다 보니까 이 원래 함수만 이 삼각형하고 만나기만 해도 어차피 얘 대칭되어 있는 쪽에는 역함수가 그려질 때 여기도 만났을 거 아니야. 대칭되어 있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애초에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 원함수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원래 함수인 얘만 삼각형하고 만나도 어차피 역함수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 대칭시켜서 그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k의 최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딱 몇 컴마 몇 지나갈 때 처음 5,1이지. 여기다 5,1 대입하시고 1이 루트 5-k 제곱해서 뺏겨주시고 1 제곱해도 1이고 k는 넘기면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딱 여기가 4인 순간 처음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얘보다 물론 더 당겨줘도 만나긴 하지 여기서. 그럼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두 점에서 만날 거긴 한데 그렇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k가 당겨지면 4보다 더 작을 거 아니야. 최대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서 딱 만나게 되는 그 경계점의 상황을 생각해라 이런 거라서 여기 5,1 지날 때라는 거야. 얘보다 더 당겨지면 안 만나니까 안 되는 거고.
됐지? 그래서 yx에 대해 이 삼각형 자체가 대칭되어 있으면 이 원래 함수랑 삼각형과 이 두 생각만 해줘도 된다라는 건데 얘네 둘만 만나도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조금 더 까다로운 건 똑같이 상황은 이 역함수랑도 삼각형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원래 함수랑도 삼각형이 만나야 되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 삼각형은 보셨더니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9,9로 주어졌으면 좋았는데 8,9래. 그러니까 얘가 y는 x 위에 있지도 않지. 그럼 여기 1,1은 y는 x를 지나겠긴 하겠지만 얘를 y는 x를 셈이 그리더라도 이 삼각형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이 원래 함수만 삼각형하고 만난다고 해도 이걸 뒤집었을 때 역함수는 안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원래 함수랑 삼각형이 만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역함수를 또 따로 그려줘야 돼. 그래서 역함수랑 삼각형이 만나게끔 두 번 생각해줘야 되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다. 뭔 차이인지 알겠지? 얘랑 얘랑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근데 그러더라도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 문제도. 자, 일단 이 무리함수, 원래 함수부터 이 삼각형하고 만나게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k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만나긴 했지만 얘를 더 오른쪽으로 당겨도 되지. 그럼 k 값이야 더 당겨져서 커졌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똑같은 이유로 가장 어디까지는 움직여도 되겠어? 여기 7,1이라는 포인트 지날 때까지는 얘가 당겨져서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k는 이 7,1을 지나는 순간보다 더 당겨져서 커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7,1을 지나는 순간의 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크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7,1을 여기다 대입해줘. 7, 이거 y라고 했으면 y에 1 넣겠다. 양변 제곱. 그러면 k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이 원래 함수 입장에서의 k는 6보단 작거나 같아줘야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생각할 건데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 역함수 시점이 어떻게 될 거라 했어. 이 원래 함수 시점이 현재 k, 0이니까 우리의 역함수 시점은 0, k가 시작점이 될 것이고 역함수를 구해보면 y랑 같다라고 하고 xy 자리 바꿔보자. 그럼 x는 루트 y-k 제곱해 주시고 k 이항 이렇게 되겠네. 그 y는 x제곱 플러스 k라는 이건 2차 함수지. 지금 이렇게 생긴 놈일 거고 이때 여기가 k다. 근데 그거의 일부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만 관찰하시면 이렇게 되는 상태인 거야. 됐지?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가 0, k 즉 k라며. 그럼 얘도 k가 커진다는 거는 점점 위로 끌려갈 거 아니야. k가 커지면 위로 가겠지. 얘가 위로 가다가 이럴 때까지 만나지만 여기 포인트, 이 포인트가 어디야? 1,6이지. 1,6을 지나는 것보다 더 커져 버리면 안 만나니까 안 된다는 거네. 아,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입장에서는 1,6을 지날 때보다는 k 값이 커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여기다 1,6 대입했더니 그때의 k가 5지. 그래서 우리의 이때의 k는 여기 맥스 5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가면 안 된다. k는 여기서 5 이하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우리는 이 원래 함수도 삼각형하고 만나야 돼. 그리고 역함수도 만나야 되니까 이 둘이 동시에 만족돼야 되지. 동시에 만족되는 공통범위 찾으면 k는 5 이하다가 되겠고. 그래서 그때의 최대값은 답이 2번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무리함수에 있는 이제 전문항 시스템은 다 올라가게 될 건데 강의에 제가 말했지만 자, 여기 방금 풀어준 거 중에서 이 문제가 좀 어렵고 나머지 뭐 딱히 어렵진 않았는데 그 수학하 강의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공책에다가 한번 다시 같이 풀어보도록 해봐.